안녕하세요. 본격 실용 심리학 방송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 소설가 김연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미친 5번 여자 김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어그램 전도사 갈데 없는 6번 여자 허진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 전에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주의할 점을 지금까지 진짜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또 한 번 얘기를 해야지 될 필요성을 느껴서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또 잔소리다라고 생각하고 패스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예요. 일단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동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날 우리 허도사님께서 저한테 신고를 해주셨어요. 아침 대바람부터 카톡을 보내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팔로우하는 인스타에서 팔로우하는 어느 작가님이 매일매일 글을 보내주면서 뭐 일간 이슬아라고 작가님 유명하셔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을 매일매일 보내주는데 구독자를 모집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독을 했어요. 근데 구독을 했는데 어느 날 글을 받았는데 애니어그램에 대한 글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 매일 보내주신 글이 보통 수필이죠? 에세이? 요일마다 조금 달라요. 아, 소설도 혹시 와요?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에세이긴 한데 자기가 조금 각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뭐 에세이식으로 하시더라고. 근데 그 작가님 친구들 글을 종종 소개해 주시기도 하시는데 어느 날 그 작가님 친구 중에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게 된 사람이 글을 이제 기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 자신이 방황을 하다가 찾아간 곳이 애니어그램 그런 센터였대요. 그래서 그분 애니어그램을 이제 배우면서 자기가 몇 번인 걸 알게 되고 하면서 이제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게 됐다가 이제 애니어그램을 떠나게 된 이유까지 쓰여진 글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작가님한테 그걸 알려주고 애니어그램이 정말 좋은 도구긴 한데 이렇게 잘못 사용되면 정말 애니어그램을 잘못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작가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분이 몇 번 유형이라고 알려주는 건 좋은데 그 맨 처음에 판정받았던 번호와 나중에 계속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너 그 번호 맞아? 맞아? 막 이렇게 묻다가 결국 그 애니어그램을 하시는 분이 당신은 그 번호가 아니야 막 그러면서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거에 자기는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떠난 거야. 애니어그램을 이제 쳐다보지도 않게 되었다 뭐 이런 글이었어요. 그럼 제가 그 작가님한테 얘기하면서 애니어그램 오해하는 분들, 잘못 사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 친구분이 쓴 글이랑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이슬아 작가님이 쓴 글이랑 두 개가 같이 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잠깐 소개하는 글로 이슬아님이 쓰신 글은 뭐였냐면 우리가 성격 공부를 하다 보면은 늘 제일 먼저 만나는 성격이라는 거를 그렇게 유형을 분류를 하는 게 얼마나 피상적이고 무의미한 일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쓰신 글이고, 친구분이 쓰신 거는 이제 어떤 애니어그램 상담 센터에 다니다가 자기가 거기서 상처를 받아서 나온 얘긴데, 얘기를 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그러니까 애니어그램 센터라면 처음에 그 사람이 몇 번 유형인 것 같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 번호가 아니라 저 번호 같은데요 라고 바뀌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본인이 그거를 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애니어그램 센터가 저도 사실은 유명한 애니어그램 센터예요. 애니어그램 센터 많아요. 몇 가지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뭐랄까 저는 그렇게 대규모 그룹으로 그룹 상담을 한다던가 제가 그런 거를 일체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방송을 하고 글을 쓰고 이런 거 외에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꾸리는데 이제 와서 강사로 강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시거나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제가 뭐를 꾸려서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게 나쁘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제가 애니어그램을 하게 된 이유는 뭐 이게 뭐 재밌어서 잘 먹고 돈이 될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게 제대로 배우면은 진짜 인간관계랑 인생에 도움을 많이 준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좋은 건 같이 하자 이런 의미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보면은 이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태생적으로 누가 이렇게 딱딱딱 정해서 이거는 진짜고 이렇게 하면 가짜고 이렇게 판정을 내려줄 수 있는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자기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애니어그램의 장점이기도 해요. 굉장히 유연하고 사실 정답이 없어요, 애니어그램은. 근데 저는 정답이 없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긴 하지만 너무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있어요. 물론 그분들은 또 나랑 생각이 다른 것 뿐이니까 뭐 내가 이렇게 저거 너무 말도 안 되는데 라고 하면은 당연히 반발하시겠지. 뭐 너가 하는 거가 진리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어떤 누구라고 어떤 센터라고 특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긴 한데 제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센터에서 그분한테 상담을 받고 되게 혼란에 빠져서 오신 분들을 내가 몇 번 봤어. 근데 다 같은 곳이고. 그 이번에 이슬아님. 근데 이슬아님한테 그 기고한 친구도 거기가 돼요. 거의 비슷해요. 거기도 어디라고 쓰진 않았어요. 근데 그 양상을 보니까 거기 같아. 왜냐하면 추측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추측이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돌파리들의 특성이 뭐냐면 언제나 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같은 처방을 내려. 근데 그 처방 자체만 들으면은 되게 그럴듯한데 문제는 그게 그냥 다 그거야. 이 처방을 너무 많이 내려요. 근데 그런 걸 보니까 거기 같다는 거야, 내 말은. 그래가지고 제가 애니어그램은 진짜 옥석을 가려야지 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딜 가지 말아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데는 좀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성격 유형을 판정을 할때 이게 제일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면서 그럴 때 전체적인 거를 보고 분석을 해야지 돼요. 근데 정말 뭐 하나 포인트만 보고 아니 진짜 단적으로 말해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누가 이렇게 상담 받으려고 들으면 얼굴만 딱 보고 몇 번 명이고만 이런대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러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그러시겠지.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은 사회비라고 봐도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관상이 있습니다. 인상이 있어요. 대체로 있기는 하지만 그게 100%는 아니고 무슨 신 내린 것도 아니고 얼굴만 보고 성격 유형을 특정을 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분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그 상처받은 분도 그래. 거기 이슬아님이 보낸 글에서 상처받으셨다는 그분도 그 케이스인데 이게 결국에는 성격 유형은 자기 내면에서 자기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몇 번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애니어그램 이론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두 번째는 자기 내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더 어려워. 자기 내면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더 어렵기는 한데 이제 보통 여기에서 이제 헷갈리시는 분도 있고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저 유형이 아닌데 본인은 계속 저 유형이라고 주장을 한다거나 그리고 내가 몇 번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럴 때 저는 강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모르는 거야, 나도. 그치. 내가 그 사람이 아니잖아. 그 사람이 자기의 내면을 충분히 나한테 전달을 못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계속 얘기를 해요. 계속 얘기를 하고
이제 그리고 또 너무 성격 유형이 다양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사실은. 그런 거 저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 이 유형이 이런 특성을 가질 수도 있나? 이런 식으로 저도 계속해서 배우려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강요하지 않아도 단정하지 않아도 나랑 그 사람이랑 이 사람은 몇 번 유형이구나 라고 서로 마음이 일치할 때가 와요. 그 때가 못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답을 못 찾은 거지.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은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둘이 동감할 수 있는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분은 뭐냐면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애니어그램을 충분히 공부했고 내가 잘 생각을 해서 내가 이 유형이라고 답을 내렸는데 갑자기 아니라는 거야. 너는 다른 유형이래. 그 유형이 되고 싶어 할 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있죠. 그렇기는 하지만 아닐 수도 있지. 너무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이쪽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내가 신고를 많이 들었어. 그래서 뭐 몇 번인데 몇 번이라고 그랬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얘기를 할게요. 제가 직접 만난 거니까. 그 4번 유형이신데, 처음엔 4번 유형이라고 하더니, 그 센터에서 갑자기 9번 유형이라고 바꿨대요. 이번에 이슬아님 거기 친구분도 4번인 줄 알았는데, 처음엔 진단은 4번, 근데 나중에 9번이라고 얘기했다고 아까 그러더라고. 똑같다니까. 똑같아. 맨날 똑같아. 그 얘기를 내가 지금 몇 번째 듣는지 몰라요. 4번이 문제야, 항상. 이게 4번인데 9번으로 바꿨대요. 너는 4번이 되고 싶어하는 9번일 뿐이니까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이분을 언젠가 게스트로 모실 수도 있어. 저랑 지금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분을 봤는데 나는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들었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듣고 처음에 이제 저한테 상담을 메일을 보내오셔서 이분이 주선하셔서 제가 몇 번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분한테 강의를 한 건 아니고. 근데 내가 이렇게 몇 번 봤는데 그냥 볼 것도 없이 4번이야. 되게 전형적인 4번 유형이에요. 근데 자기가 거기를 다니다가 9번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막 4번의 되고 싶어하는 9번이라고 해서 자기가 너무 자기가 싫어졌다는 거야. 4번 유형이면 만약에 싫어지지 않았을 거야. 9번이었으면. 4번이니까 자기가 싫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4번 유형인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자괴감 들어있어 그 성격에. 그래서 내가 떠날만 하지. 그렇지. 근데 아닌데 내가 볼 때 4번인데요? 근데 그쵸 맞죠? 그래서 내가 그리고 본인이 4번이라고 생각하신다면서요. 그때 그렇대. 그래서 내가 4번이에요 그러면. 그랬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러니까 쓸데없이 혼란스러웠던 거지. 쓸데없는 혼란을 주신 거지. 그래서 내가 근데 제가 판정한다고 다 100% 맞게 판정하겠냐고요. 그건 아니니까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네. 거기가 같은 데라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관상만 보고 판단하는 데는 일단 안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어야지 돼요. 둘이 같이 의견 일치가 돼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이슬아님 요즘에 이제 저는 이제 그분 글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보내주실 때까지. 근데 이제 좀 유명하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내신 거예요. 네. 작가들이 사실 글 팔기 진짜 힘들거든요. 저도 맨날 힘들다고 하잖아요. 이분이 자기 글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정기적으로 글을 보내주시고 구독료를 받는 그런 시스템을 본인이 이렇게 개발을 하셔가지고 저보고도 그런 거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시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저는 이렇게 잘 정리된 한 편의 어떤 그런 글을 쓰고 싶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제 생각을 이렇게 팔지는 못하겠어요. 그런 글을 잘 못 쓰는 것 같아 나는. 근데 아무튼간 이분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성격 유형에 대해서 시니컬하게 글을 쓰신 걸 보니까 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성격은 그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물론 성격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성격을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성격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저는 이슬아님 4번 같아요. 네. 글을 보니까 딱 4번 느낌이 나요. 4번 유형이면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나 고유한 존재이고 나는 이렇게 그냥 굳어진 실체가 아니라 항상 변화하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데
나를 어떤 성격 유형이야 라고 보는 것 자체가 싫은 거지.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으나 사실은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4번 유형이기 때문이에요. 세팅되어 있는 면이 있어요. 우리 신체가 눈에 보이는 방식대로 세팅이 되어 있듯이 물론 우리 신체도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 가능성이 많기는 하나 사실 정해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성격도 별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내면도 우리 뇌의 시스템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영혼을 저는 믿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내면이 왜 이렇게 이 사람 생각하고 이렇게 대처하는가는 사실은 세팅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우리가 그거를 공부를 하면 훨씬 이해를 많이 할 수 있고 현명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격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돌팔이들이 성격을 유형과 진짜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인식을 만들어내는 현실이 참 슬프네요. 네, 그래서 저희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네.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그분이 열심히 하는 건 인정해요. 그 센터가 정말 활동을 열심히 나는 열심히 안 해요. 반성해야 돼. 네. 더 많은 콘텐츠를, 좋은 콘텐츠를 열심히 만들어서 이 바닥을 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더 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다음 편부터 본격적으로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에서 최대한 균형 잡힌 시각에서 다시 한번 기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건의하실 내용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가능한 저희가 답변을 모두 해드립니다. 유튜브에서 김현경 어느 별에서 왔니를 검색하시면 채널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김현경 검색하시면 작가님 블로그, 페이스북 어느 별에서 왔니 검색하시면 방송 페이지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여기 있고요. 구독하기, 이웃과 팔로우 누르시면 방송 관련 소식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감사합니다.